오늘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죠. 바로 병자호라는 데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당시 조선이 처했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실리? 그러니까 나라의 생존이냐? 아니면 명분, 즉 오랜 동맹국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냐? 저물어가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강대국 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운명이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병자호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병자호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의 끔찍한 상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거든요.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조선을 그야말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경지는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끌려갔고 당연히 나라 국가는 통 비어버렸죠. 정말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일본이 유독 집착했던 게 있어요. 바로 조선의 도자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공들을 잡아갔는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참 씁쓸한 별명이죠. 당시 일본은 대부분 나무 그릇을 썼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조선의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백자는 뭐랄까 완전 선망의 대상, 최고의 명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수천 명의 도공들 중에서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삼평이라는 분인데요. 일본으로 끌려간 이삼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심지어는 도자기의 시조, 즉 신으로까지 추앙받게 되죠. 자, 이렇게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조선은 또 다른 거대한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새로 왕이 된 광해군 앞에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가 놓여 있었어요. 상황이 어땠냐면요. 한쪽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오랜 친구, 명나라가 있는데 이젠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만주에서 무섭게 성장한 후금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조선을 향해 우리 편에 서라 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광해군이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바로 중립외교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조선의 생존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었어요. 이 전략을 보면 광해군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명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의리를 지키는 척하면서 몰래 장수에게는 상황 봐서 알아서 해라는 사인을 준 거죠. 결국 명나라가 지니까 슬쩍 후금에 항복하면서 우린 싸울 생각 없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영리한 외교 덕분에 조선은 또 한 번의 끔찍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적인 외교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건 의리를 저버린 배신이라고까지 생각했죠. 결국 1623년 나라의 안위보다 명나라와의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력이 쿠데타, 즉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광해군은 쫓겨나고 인조가 새로운 왕이 되면서 조선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돼요. 새로운 정권이 내세운 정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친명배금. 명나라와는 친하게, 후금은 배척한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상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만주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그 반응은 아주 빠르고 또 아주 혹독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어요. 1627년에 있었던 첫 번째 침략, 정묘호란은 일단 형제의 관계를 맺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더 강해져서는 이제 형제가 아니라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요구해요. 이걸 조선이 거부하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전쟁, 병자호란이 터지고 만 겁니다. 1636년 그해 겨울은 정말 끔찍하게 추웠다고 해요. 바로 그 혹독한 겨울에 청나라 황제가 직접 무려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넙니다. 조선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죠.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단 6일,
딱 6일 만에 수도인 한양 근처까지 들이닥쳤어요. 임금이었던 인조는 피난 갈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채 시간은 흐르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밖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고 구원병 소식은 없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조선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결국 45일간의 처절한 항전 끝에 인조는 성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삼전도라는 곳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되죠.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땅에 머리를 찝는 바로 그 의식을요. 이 패배의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조선은 청의 신하나라가 됐고요. 왕자들은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의 자존심에 남은 이 상처는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아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치열했던 항전의 현정, 남한산성은요, 이제는 그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삼전도에서의 항복은 치욕의 역사인데 남한산성에서의 항전은 자부심의 역사가 되었으니까요.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 담긴 이 굴욕의 고통과 저항의 자부심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